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인이자 세 채의 빌라에서 월세를 받으며 집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황대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그랬듯이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다른 사람의 책이나 영상에서 영감을 받고 삶의 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거고 좋은 스펙이나 남다른 재능이 없는 분들일 거고 주변에 좋은 인맥도 백도 없는 분들일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좀처럼 방법을 모르겠는 분들일 겁니다. 만약 모든 게 갖춰진 분들이었다면 이런 영상을 클릭해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클릭했고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저의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실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이 되어 변화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년 시절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9평 남짓한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5명의 식구가 몸을 부대끼며 살았었는데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그래도 살아가는데 불행하다거나 힘든 일은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친구가 생일 파티를 초대해서 그 친구 집으로 반아이들과 우르르 몰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넓고 좋은 아파트에 처음 놀러가 보게 되었는데 저는 넓은 집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 집의 거실이 제가 살던 집의 전체 면적을 합친 것보다 컸기 때문이었죠. 방에는 고급스럽고 널찍한 침대와 목재 책상에 가지런히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온화했고 여유 있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 부러운 한편 저는 의기소침해졌어요. 우리 가족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한 저는 고향에서 쉽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겠다 싶어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그 직장에서 퇴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뭐하러 서울 가서 고생하노? 가면 월세부터 해가지고 다 돈이다. 그냥 여기서 결혼하고 살지 그래? 마음이 아팠지만 우물 안에 갇히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저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많았거든요.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수도권 직장에 취업을 성공해서 상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턴으로 취업했던 곳에서 저는 6개월 동안 97만원의 월급을 받았거든요. 2평짜리 고시원에서도 생활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인턴이 끝나고 월급이 조금씩 오르긴 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젊은 20대를 즐겨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다고 인생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하나?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아질 수는 없는 걸까?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던 중 지금껏 몸 관리를 잘해오시던 아버지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아버지께 신장 이식을 해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어요. 그렇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수술이 잘 마무리됐고 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많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고정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일을 몇 개월만 쉬어도 금방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부동산 경매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3년 만에 20채 가까이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뭔가 사기꾼 같았지만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하면서 경매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었습니다. 더불어 경매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고 돈, 부자, 투자, 경매, 자기개발과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성공할 것 같은 확신과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뭔가를 해보자고 결심한 다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4달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조언해줄 사람도 없으니 도저히 실행할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뭔가를 성취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내는지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초중고 대학교를 포함하여 직장 그 어디에서도 원하는 인생을 얻는 방법을 배워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 친구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만류했어요. 뭔가를 배우고 행동해보려는 저에게 위험하다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왜 하냐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바보 취급하며 깔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봐, 넌 안 된다니까. 그때였어요. 저는 직장에 다시 취업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을 5채나 가지고 돈을 굴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어요. 마침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던 분야라 그 순간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여러분도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의 경매 스토리에 체면이 걸리듯 빠져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동료가 추천해준 책과 영상들을 탐독했습니다. 밥 먹을 때, 샤워할 때, 옷을 입을 때 등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경매를 가르쳐준다는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당장이라도 가진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처음 입문하는 제가 혼자 하기엔 너무 큰 산이었습니다. 제게 영감을 줬던 동료는 퇴사를 하고 자기 사업을 하러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멘토 한 분을 추천해줬는데 그분의 교육을 신청해서 들으러 갔습니다. 경매 수업을 들으러 가는 주말은 마치 초등학교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멘토에게 코칭을 받아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옛날 일이 되었네요. 차근차근 사모은 빌라가 세 채가 되었고 지금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 느낌은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평생을 소비자로만 살아오던 제가 공급자가 되는 이 경험은 삶의 관점이 180도 전환되는 경험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만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수익을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직장이 아닌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친구들에게도 돈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수익을 얻는 것을 떠나 뭔가 스스로 이뤄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자립심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변화를 위해 꿈틀댈 때마다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던 적도 있고 친구였던 적도 있고 직장 동료였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끼니까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 힘겨운 시기들을 견뎌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를 겪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비아냥은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함께 잘 인내해서 백조가 되는 날을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자세하고 재밌는 저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